지금 일단 가지문이 특히 A가 좀 상당히 빡세기 때문에, 그리고 A 빡센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지금 이 6평 이후에 여러분이 학습 방향이 명확해지거든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평가원에서 너무 문제를 잘 배려해 줬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작년 지문만 하더라도 뭐 일치로 어떻게 비비면 그래도 뭐 1등급 뭐 끝자락엔 가. 근데 이제 여기부터는 죽는 거죠. 이제 진짜 죽어. 그냥 아예 답이 안 나와. 그냥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예 이해도가 박살나는데, 특히 수학 막 1등급 뭐 만점 하나 틀린 이런 이과에서도 상당히 학습력 있는 친구들이 막 국어 막 박살이 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해야 할 만한 힘이 생기거든요. 자, 필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으니 이쪽으로 와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이 페이지 일단 지문부터 같이 뚫고 가볼게요. 왜냐면 얘는 워낙 이제 배경식을 많이 엮어야 되는 지문들이야.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근데 그렇게 이제 풀어버리면은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조차도 이렇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지문을 같이 뚫어볼게요. 자, 봐. 근데 서양, 철학, 자, 시간적, 공간적 관점에서의 배경 세팅을 딱 해요. 그럼 이미 여기서 의도한 거야. 우리는 도입을 이렇게 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지식 있죠? 이렇게. 그럼 그 당시 서구 사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과학적 세계관이었단 말이에요. 이전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인과라는 게 그 다음 단락을 보니까 주제라는 게 보이긴 해요. 형광펜으로 체크해 놓으시고, 형광펜으로 체크해 놓으시고, 인과, 원인과 결과죠. 형광펜, 그러면서 형광펜,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까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인과가 어딨냐? 인과가 여기에 정의가 되네. 맞죠? 여기에 정의가 되네. 체크하세요. 1단락 형광펜 인과 2단락 형광펜 인과 체크해 놓으시면은 일단 사고름이 좀 보였을 겁니다.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진짜 이거 잡냐 못 잡냐가 이 지문에서 이해도를 상당히 갈랐을 텐데, 여러분 실전에서든 그리고 지금 풀면서든 특히 6번 문제에서 많이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게 나는 오히려 좋다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거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형광펜 인과 잡혔으니까 지우고 갈게요. 자, 이전과는 달리 인과라는 개념을 어떤 물리적 작용, 물리적 관점에서 왔다. 그것도 국한을 냈다. 자, 그러니까 봐봐. 배경. 근데 서양 철학적 사상은 다 봐. 추상적 대상을 다루는 뭐 이데아를 다루는 형 이상학적인 관점도 있었을 수 있겠으나, 형 이상학은 언급 안 됐으나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보다는 뭐라고? 자연과학. 구체 물리를 다루는, 혹은 물리적인 현상을 다루는 그런 사상으로의 방향으로 갔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흉 같은 사람이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시 봅시다. 문제는 흉 같은 사람이 비판을 한다고요. 어떤 비판을 해요? 이 인과관계 그 자체는 관찰할 수가 없다라는 근거, 그리고 예시. 자,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면 휴는, 야, 너희가 얘기하는데 그 인과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과학적이고 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경험한다고 했지만 관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인간은 과학적인 게 아닐 수 있는 거 아니야? 과학적인 거 아니잖아. 왜? 야, 봐. 너희가 과학현상으로 강물이 어는 것을 관찰하고 뭐 경험해서 좋아. 인과적 관계를 잡은다고 했을 때 강물이 어는 걸 관찰할 수 있어? 온도를 관찰할 수 있어? H2O 분자들, 물 분자들 보이니?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네. 온도가 눈에 보이진 않아. 그러면 그 인과, 온도가 낮아져서 물이 얼었다는 그 인과를 어떻게 입증할 거냐고. 더군다나 그 시절에는 여러분, 망원경이 나왔어. 봐봐. 옛날의 사상은 이런 사상이야. 옛날의 사상은 신의 아들 인간, 인간이 사는 이 지구가 우주 중심이야. 그래서 천동설했다. 근데 망원경을 관측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도는데요? 그것도 그 얘기를 한 과학자를 마녀라고 몰았잖아요. 마녀. 마녀사냥. 아니, 망원경으로 관측해서 과학으로 내놓은 걸 이 요망한 마녀야. 이렇게 했던 시절이에요. 운보기엔 있었겠니? 당연히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야? 새 선생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과정이론을 설명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많았었으나 그에 대해서 뭐 했다? 세먼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다. 닥치고 들어봐 이러면서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연결 못 지으면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배경식 연결 못 지으면. 기출 연결을 못 잡으면.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어떻게 잡냐고 물어보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미분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 적분은 뭐예요? 이런 누가 그런 질문을 하니? 근데 국어는 꼭 그런 질문을 해. 야 진도가 있는 거고 과정이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등차수를 겨우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 수열의 극한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단 수열부터 좀 하자고. 근데 꼭 나한테 질문, 선생님 수열의 극한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30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30번 문제는 일단 개념을 끝내고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근데 국어를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 아니 국어도 커리큘럼 있고 과정이 있다니까요. 니네가 해온 국어가 이상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성적이면 아예 버려야 된다고요. 제발 좀. 자 보세요. 야구공을 던지면 오늘 다이소 갔는데 야구공이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공이 있어요. 오늘 내가 준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있다. 자, 야구공을 생각합시다. 야구공을 던지면 자 보입니까? 이렇게 그림자 보입니까? 그림자 안 보이도 상상으로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야구공을 던졌어요. 그러면 땅 위에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그쵸?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인 건 아니죠. 도대체 이 예시를 왜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 예시를 바탕으로 과정이론이 뭔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겠죠. 자, 과정이론은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는 과정을 어떤 단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라고요? 이제 머리 터지는 거지 이제. 뭔 소리야? 이쪽으로 와봐. 시공간적 궤적? 시공간적 궤적? 이걸 의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지금 공을 던져요. 자, 몇 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어? 4차원이죠. 공간좌표의 t, 시간축을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공의 궤적이 달라진다고. 자,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야? 공간좌표야. 그리고 시간 t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 자, 좀 더 그러면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평면좌표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를 정점으로 하고 알만큼의 거리에 있는 점, 얘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 궤적. 자취의 방정식, 자취. 오케이. 궤적이라는 건 자취구나. 공간에 대한 시간적인 자취구나.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즉, X, Y, Z의 공간좌표가 있고 여기에 시간이라는 축까지 고려가 돼서 그것에 의해서 얘가 움직인 여러분 눈에는 2차원이죠? 여러분 눈에는 2차원이야. 근데 봐. 시간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고 있네? 시공간적 궤적이 있네? 이 얘기야.
아, 그 얘기야. 아, 뭔 얘기겠어. 그 얘기지. 이해 안 되고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라니까.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춰있는 공도 시간 흘러가고 있기에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다. 무슨 얘기야? 자, 여기 잡고 있죠? 자, 봐요. 잡힙니까? 자, 공이 날아갔어. 그럼 봐. 얘도 가만히 있잖아. 공이 날아가는 동안 얘도 가만히 있었다니까. 근데 얘한테도 시공간적 궤적이 있는 거지. 다만, 안 변하고, 위치가. 쟤는 위치가 변했고, 시공간적 궤적에 따라서. 그래서 정리하면, 공이 멈춰있는 상태에도 과정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라고? 이건 또 뭔 소리야? 아, 과정과 인과라는 개념을 결합시켰죠. 자, 어떠한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 지점에서 만난다? A 과정이라 그러고 B 과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맞나? 즉, 만난다는 얘기는 교차한다는 얘기예요. 직이란 환원 연결세에 따르면. 만약 그 교차하는 과정에 뭐가 있으면? 표지라는 것이 있으면. 표지라는 건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야. 그래서 그 지점에 표지가 도입이 되면, 변화된 물리 속성이 도입되면 이후에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가 전달된다? 이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최대한 내가 이해시키려고요. 여러분 이렇게 일단은 잡아놨거든요. 필기로. 보이시죠? 그래서 평가원에서도 이쪽으로 와봐. 이제 설명이 필요하니까 3단락에서 이제 바나나를 예시로 듭니다. 필기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바나나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썩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 바나나 먹방도 할 거예요. 바나나가 잠깐만 썩은 거 아니야 이거. 아무튼 바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시 바나나 필기하셨죠? 사진 좀 올려주세요. 바나나 너무 할 것 같아서 사과도 준비했어요. 사과. 아무튼 봅시다. 그 다음 질문. 자, 가령 바나나가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자. 자, 과정 1은 바나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A라는 지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지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바나나가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자, 우리 바나나가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바나나가 이동했습니다. 자, A와 B 중간 지점에 바나나를 한 입 베어내는 과정 2가 자, 이건 일단 과정 1이고요. 자, 근데 이제 과정 1에다가 과정 2를 결합을 해볼게요. 과정 2는 뭐냐면 이 A에서 B로 바나나가 짠짠짠짠짠 가고 있는 과정에 중간에 이렇게 누가 덥석 베어 무는 거죠. 베어 무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베어 먹어볼게요, 이제. 썩은 거 아니야, 진짜? 자, 바나나가 짠짠짠짠짠 이동하는 과정에 누가 덥석 나타나서 한 입을 이렇게 베어 물었어요. 자, 그럼 봐. 바나나는 베어낸 만큼이 없어진 채로 이동할 수 있죠.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인과라는 거는 A와 B, 즉 과정 1과 과정 2 사이의 이 관계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사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안 먹어가지고 먹방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과로도 해볼게요. 자, 봐봐. 이 사과가 이동을 해요, 이렇게. 과정 1이야. 짠짠짠짠 이동했어. 이 과정에 누가 덥석 이렇게 중간에 베어 물면 보여요? 그 베어낸 만큼이 엎은 채로 B까지 이동한다고. 자, 그럼 봐봐. 지금 여러분이 내가 베어 무는 걸 봤으니까 그런 건데 베어 무는 걸 못 봤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과정 1과 2가 한 시공간에서 교차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얘로.
얘로 확인할 수 있잖아.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야? 자, 보세요. 과정이라는 것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에요. 바나나가 짠짠짠짠짠 이동하는 게 시공간적 궤적. 여기에 인과라면 뭐냐? 짠짠짠짠 이동하는 1번 과정에 배어문은 2번 과정이 한 지점에서 만났고 교차한다고 하고 거기에 배어문 흔적,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펴지고 그 표지 지점이 그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전달이 되고 있잖아. 다시 과정 1, 짠짠짠짠짠 이동하는 과정에 B 과정 물었고 그게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났고 그걸 교차라고 하고 그랬을 때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 배어문만큼이 표지로 남았고 그 이후 B까지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표지가 전달되고 있잖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어떤 과정 A가 짠짠짠짠짠 있고 어떤 과정 B는 다른 과정 B는 없어 배워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문도 같이 보면 자, 어떤 과정은 바나나가 이동하는 이 어떤 과정은 저 끝에다 잡아주세요. 다른 과정 배워보는 이 과정 한 시공간 개념에 만났죠. 그리고 교차했죠. 그게 교차야. 그 교차에서 배워본만큼 대상에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확인이 되잖아. 이 얘기야. 됐어요? 필기 하시고. 자, 그럼 봐봐. 이 A 달락은 결국 이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자, 일단은 네 가지를 정확히 잡아야 돼요. 과정 1, 과정 2. 따라서 과정 1은 인과다. 한편 그림자가 생기고 그림자가 움직인 건 과정 3이다.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다. 역시 변하겠죠. 그런데 A'과 B' 사이에 한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있다. 그런데 일그러짐의 표지가 과정 3에 도입되지만 그 지점을 지나버리니까 원상복구가 된다. 스티로폼 그대로다. 이처럼 과정 3은 과정 4와 교차된 도입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럼 일단 필기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그럼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한 거 바탕으로 과정 1, 2, 3, 4를 정리를 해보세요. 1분, 2분 드립니다. 자, 지금 과정 1, 2, 3, 4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자, 봐봐. 결계는 뭐야? 과정 1, 2, 3, 4 모두가 인과적 과정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 주제는 인과적 과정이잖아. 인과잖아. 즉, 인과적 과정이 과정 1, 2, 3, 4 중에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시간 2분, 정리가 되면 6번 문제 푸는 시간 1분, 3분 드립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이제 사고한 힘이 길러져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그래서 이제 필기 시간도 드리고 이것도 연결지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니까 어떤 학생들이 되게 편하게 잡아가긴 하더라고요. 자, 일단 과정 1은 뭐냐면 이제 대상, 그러니까 바나나죠. 얘가 A부터 B까지 이동하는 그 과정이고, 과정 B는 중간에 그 바나나를 덥석 베어무는 그건데 그 흔적이 계속 남아서 B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를 정확하게 어떻다? 인과적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다 보면은 그 단락 맨 마지막 줄에 크리티컬하게 이처럼 요약 정리하잖아요. 뭐라고? 과정 3은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 과정 3은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까 이 단락 인과적 과정이 뭐야? 표지를 전달해야 돼. 그래 인과적 과정이야. 근데 과정 3은 어때? 지금 표지 전달이 안 된대요. 그럼 얘는 인과야 아니야? 얘는 인과가 아니거든. 표지 전달이 안 되니까 여기서 지금 끝난 거예요. A가 사실은. 그래서 이걸 6번 문제로 만들었잖아. 여기서 애들이 다 털린 거죠 이제. 아니면 우연찮게 적당히 풀어가지고 넘어가 이러면 이제 수능 날 또 조지는 거지. 다시 설명합니다. 과정 1과 2 표지를 전달했죠. 과정 1은 과정 2가 들어온 표지를. 반면에 과정 3은 전달 못했죠.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그러면 얘는 인과가 아니겠구나. 왜? 얘는 표지를 전달했고 이단락 주제 구조, 이단락 주제 인과적 과정의 정에 따라서 과정 1은 표지를 전달했고 인과라고 명시가 돼 있지만 결국 A단락의 마지막 줄 과정 3은 표지를 전달하지 못한다? 표지를 전달하지 못하면 당연히 인과가 아니구나. 근데 이거를 지문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까지는 자료 못 잡아요. 그럼 어디서 잡겠어? 6번 문제 풀면서 이거 다시 A단락 정리해봐야지 이 생각을 해야죠. 됐니? 됐어? 그래서 6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수업하다가 부산에 2등급 받은 학생이 선생님 이거였군요 라고 하면 설명해 주는데 그 학생 설명이 정확했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뭔 생각을 하냐면 자꾸 이거 OX를 따지려 그래. 자꾸 이거 OX를 따지려 그래. 자꾸 이거 OX를 따지려 그래. 그러면 이 같은이야 다르냐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다른 거 아니야? 같나? 근데 잠깐만. 바나나랑 그림자. 야 잠깐만. 봐봐. 글의 정보가 불충분하다 보니까 우린 머릿속에서 뭔 생각을 하냐면요. 자, 바나나 먹어서 없어요 이제. 얘를 바나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봐. 바나나가 이동하고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봐. 한 공간좌표 평면에다 이거 표현 못하니? 표현할 수 있잖아. 정사형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원이 있어. 얘를 정사형으로 내리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 지금. 한 평면에다 표현할 수 있어요. 한 공간에 표현할 수 있다니까. 그럼 서로 다른 식인 거 틀렸나? 정답 1번인가? 이래버린다니까. 2번도 마찬가지야. 이건 다른 것 같아. 3번. 야, 근데 과정 3도 지금 뭔가 과정 2에 영향받기도 하고 과정 1에 이러면서 박살난 거라니까. 그럼 뭐냐? 정확하게 이거죠 지금. 봐봐. 바나나는 뭘 얘기하는 거야? 과정 1이죠 여러분. 그림자는요? 과정 3이죠. 됐어? 그럼 봐. 둘의 관계는 인과야 아니야? 인과가 아니라니까. 됐어요? 그러면 얘가 맞고 틀리고는 모르겠어. 그런데 최소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글의 주제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둘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야. 둘의 관계는 특히 과정 3은. 과정 3은 인과적 관계가 아니야. 그 얘기예요 지금. 왜? 봐. 과정 1, 과정 2 교차하기 이전 이후에서 물리적 속성이 다르다. 표지가 있다. 표지가 다르다. 표지가 전달된다. 그래서 과정 1은 뭐다? 인과다. 인과적 과정이다. 글의 주제인 인과적 과정으로 생각해봐. 과정 1과 과정 3 생각해봐. 좋아. 과정 1과 과정 2 생각해봐.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야?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과정 3은 인과가 아니잖아.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 지문에 이게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지문에서는 이 정도만 털어놓고 주제 구조 잡아서 적용하기를 원했던 거고, 야, 과정 3은 인간이? 아니야. 라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지문 정보 처리가 된 거고, 그걸 문항선지에서 유도하는 거죠. 사고 흐름을. 야,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봐. 과정 1과 과정 다음에 대해 생각을 해봐. 좋아. 시공간적 궤적. 이거는 저실로 와봐. 시공간적 궤적, 시공간적 궤적, 시공간적 궤적, 시공간적 궤적. 인과,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요건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자. 정의 요건 생각을 해보자. 한 시공간적 궤적이니?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이니? 자, 그래 보니 보이긴 해요. 봐. 우리가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는 또 보인다니까. 왜냐면 봐봐. 한 시공간에 있긴 하지만 궤적 자체는 달라, 지금. 맞잖아. 궤적 자체는 다르잖아. 그럼 또 이제 이거를 논리적인, 언어적인 형태로 끄집어내는 애들은 이거야. 선생님, 그럼 그 서로 다른 궤적이라는 게 그냥 궤적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 한 공간 안의 그림으로서 같이 움직이는 거로 보면은 서로 다르다기보다는 연결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막 엮어내버려. 왜? 1번 선지를 처리하기에 그대로인 정보는 없으니까. 그럼 좀 바꿔 써야 되고 바꿔 쓰는 과정에 어디까지 바꿔 써야 될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제발 그런 사고를 그만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안 풀리잖아. 어렵잖아. 자꾸 억지를 부리게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E단락과 A단락 이해했어요? 좋아요. 바나나 과정 1이죠? 그림자 과정 3이죠? 둘의 관계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각각은 과정이죠? 그럼 과정 1과 과정 3 다르죠? 그래, 과정이라는 거는 아까 뭐라고 정의했어요?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요. 바나나의 시공간적 궤적이요. 그림자의 시공간적 궤적이요. 둘은 다른 과정이네요. 그러니까 과정 1, 과정 3이죠. 아, 그러면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겠네요. 오케이. 맞네. 1번 선지. 2번 선지는 그럼 뭐야? 과정 1과 2가 교차했죠. 그 이후에 표지, 바나나가 질린 물리적 속성이 계속 전달되죠. 둘은 인과네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과정 1은 인과죠? 과정 3은 인과가 아니죠. 보이죠? 그리고 4번 봐. 바나나 일부를 베어냄으로써 변화된 바나나의 그림자 모양은, 자, 이게 뭐야? 바꿔 얘기하면 변화된, 이건 뭐야? 표지죠. 근데 바나나 그림자, 얘는 과정 3이죠. 과정 3도 어쨌든 뭔가 변화가 생겼죠. 이게 틀렸니? 맞잖아. 이렇게 돼버린다고. 왜? 일치로 푸니까. 아니, 맞잖아. 말 자체는 맞잖아. 바나나를 베어냈어. 바나나 그림자가 바뀌었죠. 자, 봐봐. 바나나는 다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 당근으로 해봅시다. 자, 당근이 있어요. 당근. 당근이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있었어. 그런데 당근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짠짠짠짠짠짠 이동하는데, 자, 당근 그림자 뒤에 보입니까 혹시? 안 보이면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자, 짠짠짠짠 이동할 건데 예를 들면 얘를 훌렁 넘겼어. 그러면 당연히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 모양이 있겠고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도 맞는 거 아니야? 이래버린다고. 왜? 아까 표지의 정의가 뭐였어? 변화된 어떤 물리적 속성. 자, 근데 봐. 우리가 3단락 마지막 줄을 보면은, A단락 마지막 줄을 보면은, 봐. 과정 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대요. 그럼 봐, 다시. 일로 와. 과정 3은요, 여러분, 표지를 전달할 수가 없대요. 그럼 인과적 과정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이해됐어? 애당초 여기서 그냥 아웃인 거예요, 지금. 이해됐어? 인과적 과정의 요소들에서 아웃이라고요. 그걸 물어본 거라고. 즉 무슨 얘기냐? 자꾸 이 명제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이 명제 P가, 명제 1번이, 1번 선지가 찬거짓을 따지는 사고를 하니까 자꾸 꼬이는 거야. 그게 아니야. 잘 들어요. 정말 잘 들어요. 내가 이걸 아예 못 푼다고 생각을 하고, 난 아예 아무것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잘 들어봐, 여러분. 이게 평가원이 여러분한테 하길 원하는 사고야. 잘 봐. 여러분 일로 오세요. 자, 과정은 어떤 시공간의 궤적이에요.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에요. 자, 손의 시공간적 궤적.
손 그림자의 시공간적 궤적. 오케이? 근데 이게 다 인과는 아니야. 좋아, 인과적 과정이란 거 그럼 뭔데요? 인과적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바나나가 짠짠짠짠짠 이동을 했고, 거기서 내가 밥솥 배움을 얻고, 물론 여러분 눈에는 배움은 장면이 보였지만, 안 보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A의 시공간적 궤적에서 B가 만났고, 한 지점 만났고, 만나서 만났다 교차했고,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 있고, 이게 그 뒤 모든 지점에서 전달이 되는 이게 인과적 과정이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러분, 과정 1과 과정 2, 과정 1 인과적 과정 맞죠? 과정 2가 도입돼서 변화된 것들이 모든 지점에 전달되고 있으니까. 근데 과정 3은 그러면 마지막 줄을 보면 알겠지만 그게 안 된대. 표지가 전달이 안 된대. 인가야 아니야? 아닌 거야.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번. 자, 너희 그 대원리 이해했어? 좋아. 그러면 과정 1과 과정 3은 일단 다른 과정이야. 자, 과정 1과 과정 2 교차했고 표지가 남아서 전달돼 과정 2 인과, 과정 1 인과야. 그래서 과정 1은 인과고 과정 3은 인과가 아니야. 그래. 인과가 아니야, 4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돼? 인과가 돼버리잖아. 맞잖아. 도입된 표지가 있고 전달돼버리면 인과가 되잖아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야, 그림 3 인간이? 이 질문을 한 거야. 마지막 5번. 과정 3과 과정 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엮어서 물어보잖아요. 야, 과정 3 인간이? 야, 과정 3 인간이? 아니요. 그러니까 표지 전달되지 않는다. 까지 엮어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자꾸 선제 OX로 보니까 안 된다니까. 얘들아, 자, 지금 보면 안 돼. 자꾸 선제 OX로 보니까 아니, 그게 왜 그 말이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모든 과목에 공부를 하고 개념을 배우고 생각을 배울 때 과연 그 사고 절차가 100% 다 이해가 됐어요? 나는 물어볼게요. 왜 한 평면의 결정 조건이 3점인지 나한테 설명 좀 해줘봐, 그러면. 한 평면의 결정 조건 3점이잖아요. 설명 좀 해줘봐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해. 근데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거든, 그게. 왜? 제가 몇 번 그려줬잖아. 자, 2점이면 백날에도 한 평면이 지탱이 안 돼. 근데 3점이면 한 평면이 질층이 돼. 한 점 빠지면 지탱이 안 돼. 그럼 봐, 이게 논리적인 설명이에요, 지금. 근데 우린 직관적으로 봤단 말이야. 자, 잘 들어요, 그리고. 이건 원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도 하죠. 자취는 뭐예요? 점의 이동 흔적. 근데 여긴 이동한다는 말이 없는데? 뭐야, 그럼 도대체?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요. 모든 건 언어적인 형식으로 다 메꿔 갈 수도 있지만, 언어적인 형식으로 메꾸지 못하는 것들도 존재하는 거야. 그럼 그런 것들은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직관 또는 머릿속에 어떤 메커니즘이 변하면서 그 과정을 메꿔주게 돼요. 그 사고 흐름을 메꿔주게 된다고. 그게 어떤 지식이 확장되는 방법이기도 하고, 배우는 방법이기도 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백날, 골프 스윙, 300m 때리는 방법을 말로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준다고 여러분 따라한다고 300m 쳐지냐고. 근데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일단 아무 생각 없이 해보는 거야. 또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옛날 습관, 옛날 방법으로 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 쳐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체적 협응이 일어나면서 뭔가 내가 의식하지 않은 근육의 움직임이나 신경 자극을 통해서 치게 되는 거지. 정보 처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사고 과정도 마찬가지야. 모든 걸 논리적으로 다 세운다고 따라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 다 논리적으로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사고의 흐름이 있고 그 사고의 흐름을 두뇌 사고의 협응, 신체의 협응처럼 두뇌 사고의 협응을 자꾸 하다 보면 아, 이거구나라고 따라가지게 되고, 그 사고가 쓴 상태에서 지문을 바라보고 기출을 풀다 보면은 아, 이렇게 펴내는 거였어? 라고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300m를 치게 된다고. 그때부터 홈런을 치게 된다고요. 그런데 자꾸 옛날 방식으로 가. 그럼 땅볼 치는 거지. 필기하세요.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여기서 내가 이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하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칼로릭 지문이 그랬듯이. 근데 왜 그렇지 않는 거냐? 실전에서 우리는 이건 배경식으로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배경식을 배제하고 이 지문은 지문 내용을 최대한 들고 와서 보여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절망을 사실은 이 지문에서 느껴야 된다니까. 구시대적, 전근대전 방식이 종말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라는 인식을 해야 돼. 야, 백날 발치독 해봐. 안 보여. 안 보여. 선지 OX 하려면 지문에 근거해야 되거든. 또는 동치명제로 바꿀 수 있는 명제들의 근거에서 선지 OX가 판정이 돼야 되는데 이 6번 문제는 그 방법으로 절대로 정답이 안 보여요. 절대로 판정할 수가 없어. 맞고 틀리고를. 근데 자꾸 그 사고방식을 못 버리잖아요. 변하겠어요? 성적이? 그대로지. 우리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뭔데? 본인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죠. 대학 가려고.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도둑질 하려고. 100분이 100 찍으려고. 그러려고 듣는 수업이잖아. 아니 혼자 하면 되지. 뭐 혼자서 뭐 나중에 뭐 나이 50 먹고도 해. 하면 돼 그거. 수업 들을 이유 뭐가 있어 그러면. 근데 우리가 수학이라는 게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적분법을 발견합니까? 배우지. 여러분이 수열의 극한을 발견합니까? 배우지. 근데 자꾸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려고 한다니까. 배우는 거예요. 수열의 극한의 개념에 대해서. 이 정보 처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여러분 스스로 정보 처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운 다음에 체화가 되고 내 것이 된 뒤에 자기의 자세가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자기 자세로, 처음부터 자기 관점으로, 처음부터 자기 생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그 등급인 거예요, 계속. 온전히 버리셔야 된다고요. 아예 내려놔야 된다고요. 다시 정리하면 뭐냐? 이 지문은 이런 사고 흐름을 갖고 있어요. 야구공, 그림자. 인관지, 종속인지, 독립인지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해. 근데 야구공 따라서 그림자도 움직인대. 자, 근데 그럼 이 예시로 보자. 과정이란 건 뭐냐? 대상의 시공원적 궤적이다. 그리고 관련자 보면은 야구공, 과정 1, 그림자, 과정 3. 오케이. 자, 그러면 그게 인과적 과정이야? 전부는 아니래. 뭐가 인과적 과정인데? 인과적 과정이라 하면 이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대.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두 과정이 만나고 그걸 교차라고 하는데 그때 물리적 변화가 있으면 표지라 그러고 그 표지가 이 모든 지점에 전달됐을 때 인과적 과정이라고 한대. 됐어요? 그럼 뭐냐? 이 정보가 100% 충분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분명히 이 정보 자체도 구멍구멍이 뚫려 있다니까. 100% 완결된 논리적 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논리적 사고는 여러분 이거예요. A는 B야. B는 C야. C는 D야. D는 E야. 자, 좋아. E는 그럼 뭔데? 뭐예요, 이거? 이거 F라는 사람도 있고 왜 F냐는 사람도 있어. 자, 봐. 너희는 F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유가 뭔데? 너희 수열 배웠잖아. 수열의 정의가 뭐야? 규칙성 있는 수의, 나열. 그러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규칙이 뭔데요? 발견한 규칙이 따라서 F인 거지. 그게 근거가 되는 거지. 야, 틀릴 가능성 없어. 아, 있죠. 왜 없습니까? 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베이지주의자 나와야 되냐? 정근대 전통적 인식론자는 뜨르거나 폴스거나 모른다예요. 세 개로만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명제에 대해서. 그러면 걔는 뭐라 그러겠어? 얘 몰라라고 얘기하겠죠. 100%가 없으니까. 근데 베이지주의자, 통계학자들은, 현대학자들은 규칙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얘는 F일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F라고 판단하는 게 유용하다. 무용한 사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철학자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플라톤이 되고 싶으신 거냐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고 싶으신 거냐고요? 안 말립니다. 하십시오. 그건 대학 가서 하세요. 수능이잖아요. 룰이 있잖아요. 출제자의 사고와 흐름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그거 알고 해봐요. 우리 머리만 복잡할 뿐이야. 맞잖아요. 아니면 출제자 돼서 출제를 하시라니까. 아니면 40살 넘으셔서 대통령 되셔서 대통령 바꾸세요. 내 말 틀려요? 도대체 틀린 얘기가 뭐가 있어? 수능이라는 전제에서는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수능이라는 전제에서 고득점을 한다는 참인 전제를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걷다 대놓고 뭐 인생도 있고 제 생각도 있고 다 존중한다니까요. 저는 모든 사고의 다양성 있는 모든 사고를 저는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근데 그랬다가는 고득점이 과연 나올까? 수능에서 정답 맞을 수 있을까? 아예 이 지문에서 이 문제에서 박살을 내놨잖아. 느껴야지 이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결국 바나나가 짠짠짠짠 움직이는 과정이 이래. 덥석 베어무는 과정 2가 있는데 그게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나서 대상에 변화된 물리적 속성인 표지가 남아서 전달, 과정 1은 인과적. 근데 과정 3은 그게 있었으나 결국에는 전달이 안 되네. 인과가 안 되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생각할 시간 3분 드릴게요. 1분씩 잡아주세요. 질문 올리세요. 생각 충분히 한다. 자, 그리고 저한테 다시 오세요. 잡아. 그리고 하나 더. 자, 그런 사고 흐름을 보다 보면은 그런 사고 흐름에서도 자, 봐봐. 무슨 얘기냐면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적용 창의력에서 이게 사실은 순서적이기도 하지만은 역순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고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상호 특성이야. 그러면 뭔가 봐. 무슨 얘기냐? 끝났네. 구조 잡아. 문장 구조.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했어요. 아니지. 교차한 건 뭐야? 과정 2와 과정 1이지. 맞죠? 과정 3은 교차한 적이 없어. 과정 3은 교차한 적이 없다니까. 야, 그림자를 배워 물었니? 바나나를 배워 물었잖아. 그림자를 배워 본 게 아니야. 바나나를 배워 물었지. 그러네. 교차한 건 과정 2와 과정 1이네. 이해됐어? 이렇게 사고를 점진시킨 다음에 비어있는 부분 뭐가 틀렸지? 그제서야 또 보이는 거예요. 아, 교차가 틀렸구나. 이해됐어? 배워무는 사건과 그림자가, 야, 그림자를 누가 어떻게 배워물어? 교차할 수가 없어. 그림자가 배워무는 거는. 맞잖아요. 봐봐. 그림자는 밑에 있다. 그림자랑 나랑 교차했어요? 그림자는 밑에 있다니까? 그림자랑 나랑 교차했냐고. 과정 1과 과정 2가 교차했지. 이해돼? 정답 4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일반적인 사고로 우리가 되게 사고를 단순화시켜서 정말 라이브하게 단순화시켜가지고 너무 뭐랄까 1차적인 사고만 하는 거지. A 정보 있어? A 정보 있어? 이렇게만. 안 된다니까. 사고를 따라가서 뭔가 뭘 의도하는 거지? 좋아. 가정 1, 2, 3, 4에 대한 생각. 근데 지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게 이해가 돼?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깊어지는 거지. 깊이해보니까 뭐야 그러면. 그렇구나. 과정 1과 과정 3은 서로 다른 과정 따라서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 왜? 과정이 시공간적 궤적이니까. 그런데 다른 과정, 다른 시공간적 궤적이겠지. 그렇구나. 2번. 과정 1과 과정 2가 교차했죠? 이전 이후에서 물리 속성 표지가 다르죠? 전달되죠? 그래서 과정 1이 인과죠? 그러니까 과정 1 인과지? 과정 3은 인과가 그래서 아니지? 그러니 과정 3은 뭔데? 과정 3이 인간지 아닌지 보자. 일단 과정 3은 그림자 모양이 변했는데 과정 2와 교차해서 변한 게 아니잖아. 최종적으로 과정 4 같은 게 교차했지만 표지가 남아서 과정 3이 인과가 또 아니네. 표지가 안 남았네. 그런 과정 1, 2, 3, 4의 사고 흐름을 잡아줬다니까. 다시 한번 설명한다. 잘 들어요. 과정 1과 과정 2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 서로 다른 과정. 오케이. 과정 1부터 생각해보자. 과정 1은 과정 2와 교차해서 변화된 물리적 속성, 즉 표지가
전달되네? 인과구나. 과정사문. 인과가 아니네? 왜 과정사문 인과가 아니야? 자, 봐. 과정사문도 그림자가 변하는 두 번이 있었어. 첫 번째 뭐? 배어 물었기 때문에. 근데 교차해서 그림자가 바뀌진 않았는데? 동시에 얘는 교차했잖아. 스티로폼 들어왔으니까. 문제는 그 변화된 표지가 끝까지 전달이 안 돼서 인과가 아니네. 4번. 이해됐어요? 하나의 사고 흐름을 물어본 거지 선제 OX, OX 묻는 게 아니라고. 사고 흐름을 이해를 해야 아 그러네. 과정 1과 과정 2가 교차했지. 과정 3하고 과정 2 배워 묻는 건 내가 그림자를 어떻게 배워 물어? 교차한 적이 없네. 아 정답 2번이고 정답 4번이구나. 이렇게 사고가 흘러가야 보이는 정답이라고. 이해됐어? 근데 확증편향이라고 일치만 열심히 하잖아요. 또 보여 이 교차가 틀렸다는 게. 그러면 설명 되게 쉬워. 얘들아 봐. 교차 안 했잖아. 얘는 교차한 거 과정 1과 2잖아. 틀렸지? 정답 4번. 그럼 애들은 문제는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꿀 거야. 이 사고에 넘어가는 흐름인 건데. 필기 잘 해보시고 집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나 지문 구조 잡고 이어서 문제 풀어볼게요. 필기 지워주십시오. 그냥 지워주세요. 5분 쉬세요, 여러분. 머리 아플 거야. 질문 올려주셔도 되고요.
다 신사람들은 필기하세요.
마이크 잡히죠? 자, 이제 이 지문도 상당히 좀 피곤한 지문인데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뭐냐면 가지문에서 서구 사상에 대해서 혹은 서양의 어떤 근대에 있어서의 사상적 흐름, 변화, 논쟁, 특히 인과에 있어서의 그 논쟁을 다뤘잖아요. 얘도 이제 동양에서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동양에서 어떻게 흘렀는지 보는 건데, 동양을 뭐 비판하는 관점보다는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역사적 사실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실은. 야, 구한 말에 조선 비판하면 뭐 할래? 바뀌냐? 지금의 우리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거든요. 일단 이 지문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가의 서양에서 공통주제 인과에 대해서 서양 근대 철학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봤고요. 동양에서도 그 인과라는 개념을 제2론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제2론은 크게 두 가지. 천견설과 천인감응론이요. 한자를 살펴보면 천결, 하늘이 본다. 2번, 천인,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 이거는 옛날에 2011학년도쯤 출제됐었던 천지문과도 관련이 있어요. 얘네가 하고 싶은 얘기, 얘네의 인과는 뭐냐? 야, 왕이 잘못했으니까 재앙이 왔다예요. 그러면 그런 제2론의 장점은 뭐냐면요. 야, 왕이 잘못했으니까 재앙이 왔잖아. 그럼 왕이, 야, 내가 뭘 잘못했지? 신하가 직언을 할 수 있는 신하의 정치 참여 근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인 왕권을 견제할 수도 있고, 또 절대 권력이 잘못 흘러갔을 때 해결 방법이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때는 절대 권력인 왕권을 가지고 싹 끌고 가야 되는데, 재앙이 나타나면 왕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문제점들도 있었을 거고, 그 문제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하지만 동중서가 나도 뭔지도 모르겠어. 처음 들어. 머리 털라고 동중서는 처음 들어요. 예원화돼가지고. 근데 나 솔직히 2달러짜리 이해 안 돼요.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신화 탄압의 근거가 됐다는 거죠. 자, 그 사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발달해서 우리 주자학으로 유명한 주이씨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야, 너희가 왕이 잘못해서 재앙이 왔으니까 그 재앙이 오면 너희가 자꾸 뭔가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니네가 재앙이라고 얘기했던 일식과 얼식은 보니까 이거 그냥 반복이 되는데? 지구과학이야, 지구과학. 그냥 한 600년 전에 나타났고 600년 전에 나타났고 1200년 전에 나타난 그냥 지구과학이야. 그 자연현상의 원인이고, 자, 내가 여기 수학 공식 딱 써놨으니까 자, 풀어봐. 그치? 역사서 딱 봐. 맞지? 그럼 뭐라는 거야, 사람들이? 넌 뭔 개소리를 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갈릴레오가, 야! 지동설인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 그런 거 모르겠고, 넌 일단 마녀야. 이런 거야, 지금. 즉, 얘는 팩트로 조지려고 했어요. 관측했고, 계산했고, 진짜 천재지. 지구과학 막 계산해가지고, 사람은 어떤 시절에, 야, 일시골식 현상은 몇 년마다 반복되는 거네. 그건 자연현상이네. 그랬더니, 뭐래? 닥치고. 왜? 이 사람들 주장의 근거도 있어요. 뭐래요? 야, 재앙이 왔다는 건 왕의 잘못 때문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그 덕분에 신하가 직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건데, 넌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은 너 어떻게 왕한테 직언할래? 왕권 강화만 된단 말이야. 즉 무슨 얘기야? 팩트에도 불구하고 유용성을 근거로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과 관념을 고집하기도 했다는 거죠. 나는 솔직히 이런 사상 진짜 싫거든. 근데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어. 왜? 이게 사실은 정치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봐. 수능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했다고 칩시다. 국민평균은 5등급이에요. 아, 국민평균 정말 5등급이야. 5등급이 제일 많아. 그럼 여러분 봐. 1등급이 오르니? 아니요, 여러분. 1등급도 한 표고요. 9등급도 한 표예요. 1등급 10표 주고 9등급 한 표 주지 않아. 맞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도 한 표고요. 얘네도 한 표야.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로 봤을 때는 누구나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9등급이라고 왜 무시를 받아야 돼? 9등급의 의견도 가치가 있다고 보는 관점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럼 무슨 얘기냐? 1등급이 백날 연구해놔도 얘네는 못 알아먹어. 그럼 얘는 잘라낼 거야?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라는 건요, 얘네가 아무리 완벽하고 대단한 걸 발견을 해내도요,
한순간에 급변하기는 또 힘들 수도 있는 거라고. 사실은 이 질문은 또 그런 관점이야. 어떻게 보면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야, 너가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가르친다고 해도 사실은 설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어쨌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예요. 서양에서도 인가, 동양에서도 인가가 있었는데 동양의 인가는 대표적으로 제1원이라는 게 있었고 하늘이 본다 천전설, 인간과 하늘이 감응한다. 그래서 왕이 잘못하면 원인, 재앙이 온다. 결과라는 인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 사상적 흐름은 첫 번째 장점. 왕 잘못해서 재앙이 왔기 때문에 재앙이 왔을 때 신하가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장점이 있었지만 오히려 예언화되면서 신하 탄압의 근거가 됐고 이에 대해서 주인은 내가 관측을 하고 과학적 실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재앙이 아니라 자연현상이야. 쌉소리 하지 마. 그랬더니 재반박한 입장에서는 야 그걸 기존의 관점으로 봐야 신하도 정치 참여를 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넌 자꾸 과학만 얘기하지. 이거는 정치의 문제야. 그래 알았어. 전반적 대응설로 너희 의견도 일부 수렴하는 변증법적으로 나가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지문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저런 사고 흐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니?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북한이 아직도 3대 왕조 독재 체제 하는 거 이해됩니까? 그 인권 탄압 이해돼요? 나 이해 안 된다니까. 근데 일어난 일이잖아. 이해 안 된다고 부정하면 안 돼요. 이해는 안 되지만 왜 그런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문제의 원인도 보이고 해결책도 보이고 하는 거라고. 자 봅시다. 자, 자연현상과 일관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려는 동아시아 대표적인 논의는 제1원이다 라고 하면서 자, 인과에 대한 주제 세팅, 제1원에 대한 주제 세팅. 자, 그럼 제1원은 뭐예요? 자, 동중서에서 하늘의 덕을 이룬 군주에게 제1을 내려 견책한다. 청견설. 서로 음양의 기회를 죄송해요. 하늘이 서로 감응한다는 첨인 감응설. 결합해가지고 제1원을 체계했는데 그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그런 말미암아 변화된 음악의 길을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감응과 홍수를 일으킬 것이 그 제1을 재앙을 준다. 경고를 내린다. 이때 제2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 입증하는 것이자 실정에 대한 경고였다. 양면적이라는 거죠. 즉 군주권이라는 절대한 건의 근거기도 하지만 즉 정당화 근거기도 하지만은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양면성에 대한 얘기인 거죠. 사진 좀 올려주세요. 내가 왜 이 정도만 쟀냐면 아니 그 동중서가 뭔지도 모르겠고 한대면 한나라냐? 한나라면 언제냐? 삼국지 이전 아니냐? 어렵다 참. 우리가 지금 중국 고대 역사까지 알아야 돼? 이런 생각까지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양의 기는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갑자기 음양의 기 나왔어요 이제 막. 사주팔자 봐야 될 것 같다. 모르겠다고 솔직히. 그러면 우리는 아 씨발 개쌉소리 처하네, 미신이네, 정근대네. 야 가치 없어 그러면? 뭘 가치 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를 수 있잖아요. 관련지어서. 그 정도의 관점으로 본 거야. 계속 볼게요. 양면적 성격의 제1호는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장점이죠. 제2가 발생하면 군주가 잘못을 했으니 군주가 질문하고 신하가 대답한다. 이거 우리 옛날에 뭐지? 내가 아까 질문에서도 얘기했었죠. 우리 조선의 법제 지문 기억납니까? 법제개혁론 맞네. 거기서도 인조였나? 맨날 막 전날이 일어나고 하니까 야 내가 뭐 부독하니 그랬더니 뭐 이황 뭐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대답을 했다. 그거네. 하지만 동중서 이후 원인으로부터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제1을 그게 어떻게 됐어? 억지가 심하다고 비판을 했고 비판을 했으면 대응이 있어야 되겠죠? 오히려 어떻게 됐어? 예언화 경영으로 이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뭔 말이야. 오히려 탄압하는 빌미가 되었어. 야 이건 단점 스펙인데? 아 이런 장단점이 있었구나. 됐어요? 나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왜 이게 예언화 됐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재앙이 인간사에 징존지도 모르겠으며 그게 왜 요망한 말로 백성 미혹했다는 이유로 군주가 직언한 신하를 탄압했는지도 모르겠어. 왠 줄 아세요? 예시가 있으면 이해가 돼 사실은. 예시가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한나라라 그랬잖아. 그럼 나는 이게 딱 떠오르는 게 삼국지야. 자, 봐. 황건적이 있어. 황건적이 뭐라 그랬어? 뭐 푸른 하늘이 가고 뭐 노란 하늘이 온다. 지금의 재앙은 한나라의 한계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야? 지금의 재앙은 한나라의 한계 때문이다. 인간사의 징조로 봤죠. 맞죠? 그래서 그 요망한 말로써 반란 일으켜가지고 정권 찬탈하려고 그랬잖아. 너희 그런 요망한 말로 백성 미혹시켰어. 일로 와. 이 반란놈, 이 반란군 놈의 새끼들 다 죽어. 이 얘기한 거라고요. 됐니?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아, 이게 진짜 요즘은 유튜브 채널도 다 따로따로 보나 봐. 내가 이제 약간 한 번씩 수업할 때 밈을 섞어서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전혀 이제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자, 계속 봅시다. 왜 안 넘어가냐? 자, 이유. 제2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다시 또 비판을 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처음인 과목 또한 부정됐어? 뭔 소리야?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어? 비판과 뭐 재반박인가? 뭐지? 자, 송대에 이르러 주의. 주의 우리 그 주작 그 사람 아닌가? 천문학의 발달에 예측각각에 대한 일월식을 제2로 간주하자는 경향을 수용하였고 근거 비판했네. 맞죠? 제1론의 근거 비판이잖아 이거는. 제1론의 근거는 뭐예요? 야, 재앙 왜 왔어? 군주 때문에. 그런데 야, 그거는 재앙이 아니라 그냥 자연현상이니? 제1을 근본적으로 이치에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현상으로 간주하였다. 야, 그건 재앙이지 왕이 잘못해서가 아니야. 아니, 왜 태풍 오는 게 대통령 때문이니?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하지만 당시까지도 아니 2020년까지도 제2에 대해서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여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제1론이 폐기되는 것은 신하 입장에서 유용하다. 자, 재반박 근거 나왔죠? 이게 더 정치적으로 유용해. 이게 이걸 동양 고전으로 보고 있으면 참 딱해요. 왜? 죄송해요. 근데 딱해요. 죄송한데 딱해요. 왜? 생각해봐. 지금도 그러잖아. 지금도 그러잖아요. 무슨 재앙이 터지면 야, 그건 임금이 부족해서야. 야, 뭐 예를 들면 사고가 나면 야, 대통령 잘못이야. 맨날 뭐 배가 없어져도 대통령 잘못이고 뭐 산이 무너져도 대통령 잘못이고 비가 와도 대통령 잘못이고 물이 넘쳐도 그게 물론 이제 죄송하지만 그게 왜 대통령 잘못이야. 물론 야, 그러라고 대통령 뽑아놓은 거자라고 얘기하면 사실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아니 왜 태풍이 대통령 잘못이라고. 뭐 태풍 어떻게 하라고. 뭐 기우제라도 지내요? 가뭄이 왜 대통령 잘못이라고. 그럼 뭐 치수를 했었어야지.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왜? 그래, 좋아. 재앙이 왔으면 미리미리 대응을 하는 군주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못했으니까 비판을 하겠다 라고도 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그럼 어떻게? 알았으니까 좋아. 오케이. 항복. 이렇게 간 거죠. 무슨 얘기야? 너희가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자연현상이야. 야, 지구 기온도 이렇게 해. 그러면 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날은 가뭄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풍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파가 한 해가 들기도 하고 하는 거야.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신하들이 어떻게 임금을 존재하냐? 알았어. 그래. 됐어? 솔직히 100% 이해는 안 돼, 나도 도대체. 근데 대강 이런 사고 흐름과 이런 구조로서 세팅을 했구나는 보였어요. 이 정도 원하는 거예요. 왜? 디테일한 예시가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정보량이 불충분하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나형 세트형 문제에 이게 지금 5번 정도밖에 출제 안 됐었기 때문에 유형 확립이 안 돼 있는데 이런 유형이 좀 확립된 게 뭐냐. 그냥 주제 구조로 푸세요. 이게 사실 뭐 하라는 거냐면 내가 구조도 그리라는 거야, 이게 사실은. 이게 독서 기록표 그려본 거잖아, 지금. 학습 활동지 그려본 거잖아. 구조도 좀 그려보시라고요. 알겠어? 자, 그래서 봐. 도입 문단에 내용 제시 방식. 대놓고 구조 놓고 있는데 뭘 이걸 자꾸 일치로 풉니까? 내용 전개 방식 이해해라. 특정 개념과 관련이어 두고를 통합적으로 상호 특수적으로 읽어봐라. 다 개념 얘기하고 있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정확한데? 인과라는 주제에 대해서. 주제 도입을 통해서 누구? 세 선생님의 과정이론. 배경 세팅 확실하게 했죠? 자, 2번 선지. 인과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특정 이론, 세 선생님, 배경사상, 중심 내용 다 제시한 거 맞는데? 주제 구조. 보이죠? 아, 근데 특정 이론, 여기서 나의 특정 이론은 그런 뭐야? 이거는. 천견설, 제2론. 제2론. 제2론과 배경사상, 중심 내용, 맞네. 임금의 제목에서 재앙 터졌다. 3번.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을 정의한 뒤.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 맞지? 뭐? 과정 이론.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바나나 얘기 나왔네, 바나나. 이론의 한계? 결론 딸락의 한계 나왔었는데? 어떤 한계? 야, 니네는 물리적인 것만 얘기하지. 너희 추상적인 것은 대답을 못 하잖아. 오케이? 근데 뭐가 없어? 전망이 없네, 전망이. 정답 3번? 오케이. 자, 4번. 인과와 관련된 특정 이론 제시하고 변용되는 양상. 맞죠? 계속 뭐 흐름이 변했잖아요. 오케이. 자, 5번. 인과와 관련하여 동사형 특정 나타나는 관점 비교. 오케이. 두 지문 놓고 상호텍스트. 정답 3번 끝. 보였습니까? 구조 문제잖아. 내용 하나도 안 물어보잖아, 지금. 알겠어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 구조를 봐야 구조 문제가 편해지지. 물론 구조지만 내용으로 털 수는 있으나 한계가 많이 온다고요. 자, 그 다음 윗글에 대한 이해. 과정이론은 물리적 세계 테두리 안에서 설명하는.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4단락이 나오고 있는 한계잖아. 가히 4단락이 나오고 있는 한계잖아, 지금. 정확하고요. 2번 선지. 사회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 사이의 인과관계는 표지 전달로. 맞네. 표지 전달 얘기하는 거 지금 가액인데 얘는 뭐야? 추상적인 거잖아. 얘는 물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어렵지. 그 얘기지, 지금. 맞죠? 맞네. 그리고 이거는 가 이론에 대한 주제 세팅 그냥 한 거고, 1번 선지. 오케이. 한계 세팅 한 거고, 오케이. 인간과 과학적 세계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철학자가 근대 이후 서양에 나타났다. 1단락 도입 얘기인데, 지금? 맞죠? 인과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나타났으나, 흉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계 제시하면서 나왔잖아, 지금. 도입부로 5번도 3번 괜찮은 것 같고요. 4번. 한대 제1론에서 전제된 하늘은 음향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정답. 4번 그. 그러니까 주제구조 잡으면 보인다고, 이렇게. 됐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쉽게 풀리니까 자꾸 발췌도구로 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면 이제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주제구조 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쉬운 데에서도. 쉬운 데서 연습을 해야 어려운 데서도 되지. 6번 보세요. A에 대한 이해. 바나나 그 그림자는 서로 다른 시공과 이거 풀었고 아까 7번 기억력에 대한 설명. 기억은 군주의 과거 실정에 대한 경고로서의 제2의 의미가 강조되어 신하 직언. 자, 봐. 신하 직언. 신하의 정치 참여 근거. 이단락의 장점. 그러니까 얘도 결국 주제 구조야, 얘들아. 오케이. 2번. 기억은 이전과 달리 인간 사이의 제2 인간관계를 역전시켜 제1 인간 사이의 미래를 알려주는 징조로 삼는데 활용되었다. 잠깐만. 자, 지금 예언화 경향을 얘기하는 거잖아. 기억, 니은. 다시. 기억이 예언하고 니은이 전반적 대응설. 자, 그럼 배경을 보세요, 지금. 자, 뭐냐면, 1단락에 도입된 얘기가 2단락에 와가지고 장점도 있었고, 하지만 얘는 지금 단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3단락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변증법적으로 발달했고. 그럼 봐봐. 맞죠? 기억은 오히려 단점에 해당하는 거죠. 활성화가 아니라 탄압의 근거였죠. 역시 주제구조 잡아주시면 보였었고. 2번 선지. 기억은 이전과 달리 인간사와 제2의 인간관계를 역전시켰다. 맞네. 왜? 봐봐. 지금 뭐냐면 원래 인간 사회에 따라서 재앙이 나타났다. 이게 기존의 관점이었어요. 근데 기억에 와가지고 예언의 관점이 되면서 역전시킨 거 맞잖아, 구조적으로. 맞네. 역전시켜서 미래 관점 알려주네. 정답 2번. 맞는 거. 됐어요? 사진씩 올려주세요. 주제 구조 잡으면 얘도 어려움 없이 풀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8번 같은 거죠 또. 그리고 뭐냐면 6번 같은 거를 그러니까 섞어놔 버리니까 즉 4번, 5번 일치발치로 풀다가 6번 와서 다 털리고 버리지 뭐.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일치로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4번이나 5번 같은 데서 강화를 시켜버리는 거야. 7번에서 강화를 시켜버리는 거야. 물론 여러분 그게 유용한 도구긴 해요. 그러면 써먹을 때 적절하게 써야지. 왜 6번 같은 데서 그러고 있냐고. 자, 8번 와보세요. 보기는 윗글 주제와 관련한 동사학자들의 견해들이야. 자, 봐. 만약 인과관계가 직접 관찰될 수 없다면, 자, 흉의 생각이죠. 지금 여기는. 물리적 속성 변화 전달 같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적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올바른 경로이다. 흉의 비판에 대해서 대답한 세 선생님의 과정이론 총체네. 즉 주제 세팅한 거네요. 자, 인과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의 물리적 성질들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 성질을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것도 지금 세 선생님의 과정이론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두 대상은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된다. 만난다. 교차한다. 맞네. 과정이론 그대로 A 내용, 2단락 내용 설명하고 있는 거네 지금. 답을 볼게요. 덕이 잘 닦인 시대에는 J를 찾아볼 수 없고, 그쵸? 덕이 잘 돼 있으니 J는 안 나타나. 세상의 병고는 언제 니네가 잘못했을 때 출현했으니 서로 통하는 관계다. 1단락에 나와 있는 뭐 천견설이나 천인 가문설 얘기하는 것 같고,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하류 지방의 지방간은 실정을 한 것이고,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산악지방 지방간은 청정해? 아니지 새끼들아. 이거 누구 얘기예요? 3단락의 주의에 반박 같거든. 필기 하세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결국 뭐냐면 글의 주제를 지금 요점화하는 거거든요. 글의 정보가치 높은 내용들을 요점화해서 가나다라에 써놓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선지에 또 어떻게 대응되는지 볼게요. 자, 흉의 문제, 정확하게 흉 나왔습니다. 가로부터 가정이론, 정확하게 가정이론, 쌤만의 가정이론 나왔었죠. 정확하죠. 2번 선지. 인과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하는 나의 입장은 대상 간의 감흥을 기반으로 한 동등수의 제1원이 보여. 뭔 쌉소리지? 정답이네. 봐봐. 야, 얘는 물리지. 얘는 뭐야? 정치나 추상적인 대상이죠. 근데 이게 지금 부합해? 둘은 성격이 다르잖아 지금. 아예 범주가 다르잖아요. 맞잖아. 얘는 물리 얘기고, 자, 무슨 얘기냐면 굳이 따져볼게요. 얘는 뭐야? 기에 대한 얘기인 거야. 얘는 이에 대한 얘기예요. 얘는 자연, 과학, 경험적 지식에 대한 거야. 과학에 대한 거라니까. 얘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형, 이상학, 뇌피셜 얘기잖아 지금. 이해됐어요? 추상적 대상에 대한 거잖아요. 여기는 구체 대상에 대한 거고, 얘는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건데, 얘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얘 같은 걸로 가의 끝단락의 한계 나에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잖아 지금. 정치체계에 대한 거는 이런 식으로 다뤄볼 수 있겠다. 어떻게 두 개 부합해? 틀린 거 정답 2번 끝. 됐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물론 여러분이 일치로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면 확진 편향이라고 되는 방법들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1등급 나오고 100분이 100 찍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생각을 해봐. 65명 중에 몇 명일까? 150명, 148명 중에 몇 명일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세 시험을 계속해서 100점 맞는 애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변화되는 시대에
국어라는 시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나? 깊이는 이해가 됐나? 정보 처리가 그만큼 우리가 달라졌나? 아니죠. 왜? 우리 지금 인류는 생각을 해봐요. 아직도 수백만 년 전에 원시 시절에 네안데르탈인, 뭐 크로마뇽인, 뭐 그 시절에 본능이 왜였겠어요? DNA 다 내재돼 있겠지. 그러니까 살이 찌기 싫지만 살이 찌는 거잖아. 그게 그 당시 생존이 유리했으니까. 1000명의 무리가 있으면 999명이 달려가면 그게 절벽이어도 달려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남아서 이거 뭐지? 그러다가 야생동물한테 안 잡혀 먹힌 거죠. 근데 지금은 999명을 뜯어먹는 거잖아. 1000명 중에. 내가 코인 사면 누가 이득을 봐? 야, 생각을 해봐. 내가 나한테 30분만 줘도 나 이노코인 만들 수 있어요. 나 30억 털어. 누가 사? 나는 혼자 벌었고 옆에 내 동업자 2명이서 벌고 나머지 1000명 중에 998명은 10억을 뜯긴다. 30억을 뜯긴다. 그래서 저 새끼들 사기꾼이에요 해서 깜빵 갔더니 범죄 수익 환수율 1%밖에 안 된다. 한 2년 살고 연봉 5억이다. 제발 변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퍼즐이 맞는 건 맞는 거야. 그걸 아직도 모르면 여러분 힘듭니다.